자, 복습 지문 좀 OX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권과 관련된 거죠. 1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된 20개 집단을 임목이라고 합니다. 자, 등기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목에 대해서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저당권도 가능합니다. 즉, 임목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담보로 제공한다는 게 뭐예요? 맡기고, 채권자한테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고요. 채권자는 그 임목에다가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2번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자,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해서 따로따로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어요.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요. 무단으로.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지은 무단 건물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을 방해당하고 있으니까 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갑이 을을 상대로 하는 건물 철거 청구권이 갑의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이 땅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가면 갑은 더 이상 토지 소유권이 없으니까 을을 상대로 철거 청구 못한다. 이게 대부분 판례예요. 이렇게 소유권 등 물권과 그 물권으로부터 파생되는 물권적 청구권은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분리양도할 수 없다. 꼭 기억하세요. 자주 출제되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3번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매도인이 소유권 등기를 안 넘겨줘요. 자, 매매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체크하면 등기를 넘겨받아야 되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안 넘겨줍니다. 그러면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을 상대로 등기를 넘겨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죠. 그럼 판결이 뭐라고 나오느냐? 매도인 갑은 언제까지 을에게 등기를 이전하라. 뭐뭐 하라. 등기를 넘겨줘라. 돈을 갚아라. 라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런 판결을 이행 판결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것만으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등기를 넘겨받아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판결만으로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이행 판결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4번 점유보조자라고요. 가게 점원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점유보조자는요. 말 그대로 점유자가 아니에요. 점유를 보조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이 없고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5번. 자, 이 5번은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안 봤던 건데요. 점유자의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라고 있어요. 이 점유자의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는 점유자가 선의로 점유했냐 악의로 점유했냐를 따질 필요 없이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4번, 5번은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안 봤던 거죠. 3, 4, 5번은. 이렇게 그냥 간단히 눈으로 확인하고,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기본서를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6번. 통행권은 봤죠. 통행권은요, 우리 상린관계에서 봤던 주의토지 통행권을 말하는데요. 주의토지 통행권은 원칙이 유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통행권자가 아니라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 누가 있을까요? 택배 배달하시는 분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이 사람한테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죠.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 이 사람한테는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7번. 우리 취득시효라는 거 봤었죠. 그중에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를 봤어요. 245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우리가 조문 확인했었죠? 20년간, 10년이 아니죠.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8번. 부동산 공유라고 나와 있죠. 공동소유에는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공유의 특징이 뭐였어요? 지분 처분의 자유와 공유물 분할의 자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요렇게 되겠죠. 이게 지분 처분의 자유가 될 겁니다. 자, 9번. 지상권이죠. 지상권은
최단 존속기한이 규정이 되어 있죠. 280조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 목적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기타 건물, 목조 건물 소유 목적 15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건물 이외의 공작물 소유 목적 5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5년 이상으로 하라죠. 그러니까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지상권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정했다. 괜찮죠? 5년 이상이기만 하면 되니까. 따라서 5년으로 설정했다. 5년이다.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게 목조 건물이라고 되어 있다. 목조 건물은 최단이 15년이죠. 그러니까 목조 건물 소유 목적을 5년으로 했을 때는 15년이 되겠지. 그런데 이건 건물이 아니잖아요. 건물 위의 공작물 소유 목적은 최단 5년이니까 5년으로 정했다. 괜찮죠? 5년이 되겠죠. 10번 전세권은 일단 최장이 10년이죠. 10년 초과하지 못하죠. 10년 넘지 못하죠. 그리고 건물 전세권만 최단이 몇 년이죠? 1년이죠. 건물 전세권 존속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312조 2항에서 우리 중문 확인했었죠.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1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건물 전세권만은 최단기간이 몇 년이다? 1년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복습 지문으로 확인하는 것들이 다 기출이 됐던 지문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습 지문을 여러분들이 처음이니까 이거 맞추지 못합니다. 맞추지 못하고 대부분 다 비가 내릴 거예요. 틀려도 괜찮아요. 복습 지문을 확인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나중에 숙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그 방향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1회차도 마찬가지고 2회차도 마찬가지고 틀렸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방향을 잡는 용도로 복습 지문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전세권까지 복습 지문을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